자, 이제 우리는 이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도 변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1차 산업사회에서 2차 산업사회로, 2차 산업사회에서 3차 산업사회로 점점점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이 유통도 전에는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유통들이 있었지만은 대형 마트라든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골목마다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의 개인 사업들이 밀려가면서 유통도 이제는 개인이 더 이상 발을 뻗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 돼가다 보니까 우리 대중들이 자꾸 일자리를 잃어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전에는 보통 사람의 삶, 서민의 삶도 괜찮았지만은 보통 사람 서민들이 전부 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같이 극빈자로 무너지고 극상층만 살아남게 되는 이제 양분화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그 양분화가 점점 심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극상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에는 중간쯤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중간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극상층이 아니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극빈층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극상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성공자가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통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한데, 그 분야가 지금 한쪽으로 대기업들 대자본에 의해서 또 체인점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는데, 우리 대중들이 그쪽으로 자꾸 쏠려가다 보면은 우리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점점 바로 그 대기업 대자본 쪽에 계속 쌓이게 되고 돈이 돌지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통도 우리 대중들이 스스로 해나가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들이 돈을 벌어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서민 대중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는 바로 우리끼리 유통을 하자.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더 싸게 사고, 그러면서도 광고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가져가던 그런 이익금들을 우리 대중들이 같이 나누는 그런 이제 사업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회사가, 그리고 최첨단을 가는 회사가, 가장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가는 회사가 바로 이제 애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이 시대는 바로 이 대중자본주의를 바로 실행을 해야만 이 대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이 대중자본주의 매스 캐피탈리즘, 즉 매스탈리즘을 실행하는 회사가 애텀이라는 회사고, 그 회사를 여러분들은 만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성공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삶을 사는데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나름대로는 성공하겠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밤낮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60세쯤 됐을 때 점검을 해봤더니 1%만이 부자가 되어 있고 4%가 겨우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고 15%는 타결을 했고 10%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품팔이 신세를 면치 못했고, 그나마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일도 없이 빈곤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후가 이제는 평균적으로 30년이 넘어서게 됐고, 앞으로는 그 노후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노후는 병들고 돈 없게 되면은 크나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노후에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3년, 길게 잡아서 5년 안에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행하게도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든 상태에서 이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왜 이렇게 1%만이 성공을 하고 99%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 인생을 사는가? 카네기라는 사람이 봤더니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함부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마치 북쪽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정북향의 원리와 같이, 또 자연 법칙과 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 법칙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은 성공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 그 농사가 성공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봤더니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 넣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논을 몇 마디기를 준비할 건지, 벽실을 몇 마를 준비할 건지 하는, 그리고 언제 심을 건지 하는 모든 일정들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농사를 짓는 것도 내가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건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도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다 보니까, 그래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뒤죽박죽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 놓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사의 사원 2번이 생각을 경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경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은 모습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성공자가 되어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상당히 복잡하더라 하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기도 해야 되고, 오래 살기도 해야 되고, 또 남들한테 베풀어 가면서 정말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모습인가 했더니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뭘로 만들어지냐면은, 첫째는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 몸이 있고, 거기에 영이라는 것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육이 요구하는 부분, 영이 요구하는 부분, 혼이 요구하는 부분, 환경이 요구하는 부분이 각각 다 다르고, 이것을 균형 있게 만족을 시켜야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다 보면은 죽을 때 큰 한이 맺힐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즉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이 있는데, 보통 우리 안에 영혼 이렇게 합쳐서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과 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하고 혼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대개 동물들은 이 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영이 없고 사람들은 영과 혼이 있어요. 이 영적인 요소 중에 예를 들면 양심 같은 것은 이 영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어느 이웃집 개가 아저씨 다리를 꽉 물었어. 그랬더니 밤새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내가 좀 참을 걸, 이렇게 고민하는 개 보셨어요? 절대로 그런 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양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에 관한 개념도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늙어가니까 야, 이게 내 원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혹시 고민하고 있는 늙은 원숭이 보셨어요? 절대로 그런 원숭이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은 신을 찾는 일도 없어요. 신은 영적인 영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든가 하나님을 찾는다든가 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미개해 보이는 종족 같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신을 섬기고 있는 영적인 것을 섬기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사람에게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살고 영원히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사랑받고 싶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욕구. 그리고 이거는 희노애락, 그래서 이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이 감정적인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는 반드시 뭔가 우리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균형 잡히게 만족시키는 삶, 이거를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뒤에 엉켜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살며 육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이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이거는 혼에 관한 부분이고, 공헌하는 삶. 그런데 이게 각각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잘 살면 뭐해요 이래요. 집 크면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내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사이지만요, 못 살게 되면은 그 사랑에도 자꾸 금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사는 분들 많죠. 그냥 살아, 그냥 남편도 그냥 아내도 그냥 이혼하는 것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가지고 그게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꼭 같이 살아야 될 무슨 뭐 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이고 그것도 이혼도 복잡하니까 그냥 살자 이렇게 그냥 사는 분들 참 많아요. 저도 1년을 쫓아다녀가지고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썰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가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깊은 병에 들고 이제 살림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 50만 원씩 주는 월세방에 가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저기 지방에는 50만 원 주면 괜찮은데 서울 50만 원짜리는 좀 험해요. 한 3년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표정도 없이 얘기하더라고. 여보, 우리 애들 졸업하면 헤어집시다. 무슨 심각한 표정이나 좀 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이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잡고요, 한 30분을 엉엉 운 것 같아. 여보, 내가 당신을 지금 보낼 수가 없다. 당신 지금 가면은 집도 없고 노후 대책 자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더라도 내가 집 한 채 사주고 노후 대책 자금 통장에 넣어가지고 그때 가라 그때. 그러면서 다리를 붙잡고 한 30분을 운 것 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그러더라고.
지금은 집도 사줬고 노후대책 자금도 다 마련해 줬는데 간다는 말을 안 해요. 못 살면은 사랑도 깨지더라고, 사랑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들, 가슴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 지펴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어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려 넣기만 하면 되느냐? 넣기만 하면은 돼요.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삶, 살고 싶은 삶의 영화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몸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현실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당장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안에다가 빨갛고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석류를 어금니로 아자자작 씹습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여러분 입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침이 나오죠? 안 나오시는 분은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석류를 먹지 않고 먹었다고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 몸은 그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몸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사람들 제가 하루아침에 싹 고쳐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다가 제가 한 달에 3천만 원씩만 계속 하루에 100만 원씩만 꼬박꼬박 넣어주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겠어요? 아니면은 깃털처럼 가볍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몸이 쏘가가지고 바뀌어버려. 실제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그런데 돈을 버는 것도요, 애터미 사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50만 원,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디서 칫솔 하나 팔고 뭐 하고 비실비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업을 시작했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은요, 어디 가가지고 얘기할 때 벌써 말투부터 태도부터 표정부터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뭐를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태도와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280만 원짜리 중국 한니발 한 대밖에 없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 사업을 일단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제대로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익산에 망한 오리탕집에 첫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 몇 명이 모였냐면 17명이 모였어요. 그 17명을 모아놓고 5시간 동안 이 사업은 엄청난 사업이 될 거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회사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익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되고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10억 원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쿠스 리무진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 리무진은 자기가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사나
저 비서가 문을 열어주면은 그때 내리고 타야 되는 것이 임페리얼이 반드시 지켜야 될 회사의 규정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하면은 그런 대로 믿을까 말까 뭐 그렇지만 하여간 뭐 말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17명 그 사람들 모아놓고 쥐뿔도 없는 회장이 와가지고 10억을 주겠다, 비서를 주겠다. 지도 기사가 없어갖고 지가 운전하고 내려와서. 그런데 하여간 하겠다고 계속 따라 나선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은 그거를 믿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목표를 확실하게 크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칠 만큼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쭉 적어보면은 집도 사야 되죠? 그럼 집도 집다운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몇 억 몇십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모으려고 하면은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겠는가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집 사면 뭐해? 3년 5년 안에 집 사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안에 집 살려고 하면 상당히 빨리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30년 후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얼마 안 되는데 5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절반이 뭐야 거의 다 가겠네. 근데 50년 동안 저축해가지고 벌 계산하고 있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모아보면 30년, 50년을 저축해야 돼. 죽을 때 집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3년 안에, 5년 안에 내가 집도 살고 싶은 집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차도 그런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는요 좋은 차 줘봐야 타고 다니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골프도 좀 치고 놀라고 하면은 여행을 가가지고 어디 관광지도 가서 쫓아다니려고 하면 다리라도 썽썽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걷지도 못하고 관절염 다 걸려가지고 눈도 침침한데 좋은 데 가면 뭐하냐고. 맛있는 거 먹어봐야 이빨 다 빠지고 입맛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돈 벌면 뭐하냐 이거야. 벌더라도 좀 젊은 날에 좀 지하도 좀 성성하고 뭐 맛있는 것도 할 때 이때 뭔가 돌아다니든지 여행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지. 늙으면 비행기 타는 것도 어지러워가지고 못 타. 그러려고 하면은 계산을 빨리빨리 해보면은 3년 5년 안에 성부를 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뭔가 좀 줘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자녀들도. 그럼 평균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은 집은 3채는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 계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이요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자녀 시대는요 더 어려워요. 우리 시대에 집 사기 어려웠으면 자녀 시대는 집 사는 건 영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세대에서 집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집 하나 마련하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했냐 이거. 20년씩 저축해가지고 겨우 아파트 하나 사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얘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된다고. 집을 며느리 보고도 효도를 하니 안 하니 집안이 제대로 됐니 안 됐니 따지지 말고 아가 이리 와봐라. 너 신랑 차 타고 나가면 네 차 없어서 불편하지. 여기 5천만 원인데 좋은 차는 못 사겠지만 요거 가지고 가서 네 마음에 드는 차 하나 골라갖고 살아.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며느리가 효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머니에서 엄마로 바뀌어. 그냥 며느리들은 다 어머니라고 그러더만. 잔소리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뭘 자녀들한테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정말 뭔가 제대로 해주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뭔가 제대로 해주고. 자, 어떻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나답게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 실제로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찌그러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죠.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입에 맞춰 갖고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뱅이들이에요. 보면 대개가 아등바등 거기다 맞춰 갖고 살고 있는 사람 절대 부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입을 따지지 말고 내가 어디다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을 할 때 분명하게 지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런데 가만 보면은 평생 부자 안 될 일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일을 꾸역꾸역 하고 있어. 그리고 청춘 다 까먹어. 그리고 인생이 희망이 없다는 둥 뭐 하고 있어. 자기가 희망 없는 일만 선택한 거예요. 4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버는 일 가지고 노후 대책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700만 원 이하를 벌어가지고는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자식들 가르치고 뭐 하고 나면은 늙어서 아파트 하나도 안 생기고 빚이 점점 늘어가게 돼 있어요. 300만 원, 400만 원 벌어가지고는. 적자 인생이란 말이에요. 계산해보면 뻔한 그 적자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이 200만 원 벌고 있는데 나는 300만 원 버니까 내가 더 번다, 잘났다, 이러고들 살고 있는 거예요. 멍청이들 같이. 실제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해보면요, 3천만 원 이자 가지고는 아무런 답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편의 영화를 머릿속에다 그려놓으라 이거예요. 한 편의 영화를. 그러면 이 영화에 따라 가지고 내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하는 것을 양식을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 저녁에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요. 여기에 눈금들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여기에 요 요소가 하나라도 반드시 균형 잡히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건강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건강하면 뭐 장수할 거고,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먹는 거 입는 거는 대개 해결이 돼 있으니까 주택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효도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공헌하는 삶, 여기 봉사 들어가고, 어떤 분은 여행, 또 뭐 잘 살려고 하면 자동차도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현금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빚 정리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자유스럽게 쓰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항목이 정해지면은 여기에 이렇게 10개씩 눈금이 있어요. 이 눈금은 현재 자기 건강 상태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건강은 타고나서 그런 대로 괜찮아. 주택은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은 77평 방 5개짜리인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33평 전세 살아. 그래서 여기 효도는 그냥 뭐 그런 대로 뭐 마음으로만 했어. 봉사는 찌질이도 못했어. 자녀 교육은 지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줬어. 여행도 별로 못 갔어. 자동차도 마음에 안 들어. 뭐 현금은 거의 제로.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연결을 하면 요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게 작고 찌그러져 있으면은 인생 수레바퀴가 잘 안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10점 만점짜리로 다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점 만점짜리가 되면은 이 10점끼리 연결하면은 둥그렇고 커다란 인생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건강이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주택은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 어떤 집이 있어야 되고, 효도는 내가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여행은 어떻게 하고, 자동차는 뭐고, 현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을지를 여기다가 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쓰실 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쓰라 이게요. 구체적으로. 즉 수치화하라 이거예요. 수치. 현금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고, 집 넓을수록 좋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77평, 그리고 수치화해야 되니까 얼마짜리냐 이거야. 10억 이렇게 적으시라 이거야. 그리고 단계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한을 적으라 해요. 기한.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3년 5년 안에 이 시스템이 갖춰지려고 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다 벌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맨날 옆에 서민 아줌마들만 보고 그 남편 300만 원 버는데 나는 400만 원 버니까 좋다 이러고 있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 돈이 절대 목표가 돼야 된다 이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달성이 되려고 하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많으니까 좋다, 상대 목표가 아니고 절대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이 돈을 정할 때는 하한선도 정해야 돼요. 반드시 얼마 이상은 내가 꼭 벌겠다, 그걸 정하라 이거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정할 게 있어요. 상한선도 정하라. 상한선. 얼마 이상은 내가 갖지 않겠다 이렇게 정하라 이거예요. 이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난뱅이에요.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들, 기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도네이션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그 선배들이 했던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모습들 보셨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매달 쓰는 것이 좋고, 가족들에게 발표를 하라 이거예요. 앞으로 77평 아파트를 살 거다, 에쿠스를 타고 다닐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을 도와야 된다, 아빠가 하는 일을 도와야 된다, 고생도 잠깐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빵빵 터뜨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터뜨리는 사람은요, 한 달 이상 안 가. 여기 있을 때는요, 야, 나도 이런 꿈을 꿔. 근데 문제는 집에 가면서 꿈이 깨버려. 계속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꿈속에 계속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금방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 꿈속에 얼만큼 누가 지속적으로 버티냐 하는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버텨나가다 보면은 밑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야, 판매사라도 가네, 그렇다고 하면 다이아몬드도 갈 수 있겠네, 다이아몬드 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목표했던 정상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꿈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얼만큼 내가 생각한 이 꿈을 강력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사업하는 태도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결국은 어느 날 내가 꿈꿨던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성하셔야 될 직급 달성 목표, 언제까지 해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그때 소득은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까지 되겠다, 3년 안에 5년 안에 장기 계획을 여기다가 세워주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꿈꾸는 그 내용이 결국은 첫 직급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첫 직급을 달성만 하면은 나는 그 다음부터는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직급을 달성하면은 로얄 마스터까지도 밀려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첫 직급 달성하는 것만 제대로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훨훨 나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